오늘 주제는 주식시장에서 좀 핫한 얘기야. HPSP랑 ST랑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이라는 거 가지고 특허 분쟁을 했대.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이제 여기서 2023년 3월에 난 기사인데, ST는 SK 하이닉스에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는 걸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 여기 기사에서 보면, 이 장비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쓰이는 장비인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우리나라 HPSP라는 기업이래. 그래서 이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대. 이런 기사가 났는데,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은 모두 HPSP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사 다음에 2023년 9월이야.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 ST가 개발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특허는 7건이래. 근데 ST 측에서는 이제 특허 침해 아니라고 하면서 외부의 그 법무부의 특허법인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특허 침해하지 않고 이제 원천 특허 무효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는 거야. ST에서는 그런 입장을 냈대. 그래서 이 HPSP가 가지고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이 뭐냐? 이 자료는 작년에 이 HPSP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거든? 네, 그 상장하면서 이제 IR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HPSP의 대표이사가 김용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좀 더 궁금하면 이 영상을 보면 될 것 같고, 간단히 얘기하면 SP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도 이제 어닐링에 쓰이는 기술이래. 비활성화 수소 어닐링 공정이라고 해서 웨이퍼 표면에 계면 결함이 생기는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비활성화 시키는 공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이 트랜지스터란 말이야. 트랜지스터 보면은 이제 그 기판이라고 하는 거 위에 이 절연막이라는 게 있어.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반도체 전공정을 할 때 기판의 산화 공정을 통해서 절연막을 올리는 건데, 이 원래 기판은 그 순수한 SI로 돼 있어. 규소로 돼 있단 말이야. 규소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산소 환경에다 노출을 시켜서 이 절연막이라고 하는 실리콘 옥사이드인데 이거를 위에다 성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경계면이야, 경계면. 이 경계면에는 이제 이 위에서 이렇게 실리콘 옥사이드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전자가 결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야. 이거를 트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계면에서 트랩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 밑에서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전자 웰이 형성돼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전자가 이동하다가 여기 결합되지 않은 부분 있잖아. 여기 가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자 이동도가 낮아지게 돼. 거기다가 기존에는 이 기판에다가 절연막으로 쓰이는 게 실리콘 옥사이드였는데, 그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나노 공정으로 32나노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절연막 두께도 얇아진 거야. 절연막이 얇아지게 되면은 여기 절연막을 뚫고서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이거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절연막에 이 실리콘 옥사이드 대신에 이 하이케이라는 물질을 쓰는 거야. 이걸 쓰게 되면 두께가 얇아져도 터널링 현상? 이런 걸 개선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기판 위에다가 이 하이케이라는 물질을 올리게 되면 이 기판이랑 이 하이케이 물질 사이의 계면 있잖아. 계면에서는 기존의 그런 실리콘 옥사이드 썼을 때보다 이 트랩이 생기는 현상이 훨씬 더 증가를 한대. 그래서 보고되기로는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가 생긴대. 그러면 이 트랩이 많이 생기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자 이동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HPSP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썼냐면 여기다가 결합력이 강한 수소랑 중수소를 여기다 갖다 박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트랩이 생긴 부분에다가 이 중수소랑 수소를 결합시키면은 여기가 이제 메꿔지잖아. 그러면은 전자가 이제 이동하다가 이제 여기 결합하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전자 이동도가 높아지고 이제 뭐 특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밑에 화면에서
이 하이K 물질이랑 이 실리콘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결함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다가 수소를 넣어가지고 전자 이동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이제 계면 결함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전자 이동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류특성이 좋아져가지고 트랜지스터 성능도 향상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자, 이제 그 다음에 특허 분쟁에 대한 얘기인데, HPSP가 ST한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근데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청구 원인을 적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소송 내용은 외부에 공개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을 가면은 이 소송의 뭐 소장 내용이나 어떻게 다투고 있는지 이런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번호랑 당사자 이름만 알면 이제 소가 언제 제기되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고 뭐 이런 것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외부에 밝혀지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이 내용은 알 수가 없어. 근데 보통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이제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이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 그리고 지금 내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은 이 특허의 침해가 아니다. 이런 심판을 청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심판 내용은 이 특허 내용만 알면 같이 공개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HPSP 특허를 한 3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분쟁 중인 특허가 뭐 무효랑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특허가 4건 정도가 돼. 네, 이 고압가스 열처리 위한 방법 및 장치 이 특허가 가장 먼저 등록된 특허인데, 이 특허에 대해서는 ST 측에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고, ST가 거꾸로 HPSP한테?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 장치 이 특허에 대해서는 이제 ST 측에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또 이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3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ST 측에서 기사에서 보면 이제 회피 설계를 했다고 했잖아. 외부 특허법이나 법무법에 맡겨서 이제 회피 설계를 했을 텐데, 그 회피 설계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실시하려고 하는 이 기술이 이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다. 반도체 기판 처리 챔버 개폐. 그 심판을 이제 3가지 그 회피 설계 안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특허 2건이 더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건 아니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가 됐어. 그래서 ST가 이 2건에 대해서는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또 2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같이 청구를 했어. 근데 아까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첫 번째 특허는 지금 만료되는 게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서 ST 측에서는 아마 특허의 설령 이제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송이 보통 뭐 1심만 해도 막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이 소송이 끝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 이 2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존속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실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시 예정인 특허가 설령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침해 금지 명령을 받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생산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회피 설계한 3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1번으로 하려고 하고 2번으로 하고 3번으로 하려고 하는 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번째 특허에 침해가 되는지 요거 확인을 구하려고 심판을 청구한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내부적인 얘기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한 것 같아. 침해가 아닌 것만 확인되면 이제 무효로 시킬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지금 심판을 청구한 것 같아. 그래서 HPSP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독점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 원래 특허 출원할 때는 그냥 내가 이거 특허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출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과정을 거쳐. 그래서 원래는 종래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었고, 이런 기술들에 의할 때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썼고, 그래서 그 기술적 수단에 의해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 1번 특허야. 지금 2년 정도 남은 특허인데, 이 특허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하고 있어. 원래 그러니까 이 특허의 기술은 반도체 소자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중수소를 이용해서 열 처리하는 공정에 관한 특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반도체 처리 효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게 3가지야. 그래서 온도랑 농도랑 공정 시간. 이 3가지가 처리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먼저 이제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존에는 성형가스를 이용해서 열 처리하는 공정은 수소를 한 4% 이내에서 나머지를 이제 질소와 같은 가스를 혼합해서 그런 열 처리 공정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수소를 4% 이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0% 순농도의 수소 및 중소소를 써서 이제 열 처리를 하니까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된대.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대. 그래서 농도는 이렇게 그 처리 효율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도 측면에서 온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처리 효율이 좋아지는데 이제 크기가 작아지잖아. 크기가 작아지면은 견딜 수 있는 온도의 한계가 있대. 그게 한 400도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도 높아질수록 좋지만 미자되는 공정에서는 온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제안이 된 게 압력 측면이야. 압력 측면에서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압력을 높이면서 농도까지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그 처리되는 효율이 엄청 좋대.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농도를 높이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처리 온도나 공정 시간을 해서 좀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특허에서는 고압 조건에서 100% 순농도의 수소, 중수소를 이용해서 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어. 그런데 고압에서 순농도 100%의 수소나 중수소로 그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성능은 좋아지는데 이걸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왜 그랬냐면 중수소는 수소랑 중수소는 대기랑 만났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그런데 순농도 100%의 농도를 고압으로 하게 되면 열 처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누설이 생길 수가 있잖아. 이렇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또 이게 또 그 작업하는 환경에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고압이랑 순농도 100%의 조건에서 열 처리하는 공정이 유리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거야. 이런 문제점을 일본 특허에서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허의 형태로 나아가겠지. 그래서 일본 특허에서는 이제 고압에서 100% 순농도의 수소를 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를 제안을 했어. 이게 내부 챔버랑 외부 챔버로 되어 있는데 이 내부 챔버 안에는 순농도의 100%의 수소를 채워놓고 이 외부 챔버에서는 좀 반응성이 낮은 질소 같은 이런 비활성 기체들을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 수소의 압력보다 이 외부 챔버의 압력이 높게 하면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제 기체가 이동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부 챔버에서 수소가 외부 챔버로 누출될 일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제안을 했고, 청구항을 보면은 비금속재로 이루어지고 첫 번째 수소를 포함하는 첫 번째 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내부 챔버, 그리고 금속재로 만들어지고 비활성 가스를 포함하는 두 번째 가스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외부 챔버, 이렇게 두 가지로만 특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첫 번째 특허에서는 이제 내부 챔버랑 외부 챔버를 구성하고 안에는 수소 기체, 순농도 100% 수소 기체를 넣어놓고 외부에다가는 이제 비활성 기체를 넣어놨으니까 만약에 ST가 그런 내부 챔버랑 외부 챔버로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중으로? 그러면은 이중 챔버를 구성했다고 하면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부 챔버랑 외부 챔버로 구성한 게 아니라 챔버를 단일한 챔버로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수소만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하면 이제 특허의 침해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 거지. 이제 ST가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단일 챔버로 했으면 나 이거 이중 챔버 아니고 단일 챔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무효 심판까지 청구했다는 거는 ST에서 이중 챔버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허인데 이 두 번째 특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이 1번 특허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1번 특허랑 마찬가지로 내부 챔버랑 외부 챔버로 구성돼 있고 여기다가 그 내부 챔버에서는 그러니까 내부 챔버도 어쨌든 거기 안에 웨이퍼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열고 닫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수소가스가 만약에 새어 나오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챔버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세메스라고 해서 이제 삼성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의 특허인데, 특허는 이제 단일 챔버로 돼 있어. 그래서 상부 챔버랑 하부 챔버로 돼 있는데, 이 측면을 보면 이제 회전해서 결합하는 구조야. 그 돌기들을 위에 끼워가지고 회전시켜서 돌린 다음에 완전 기어가 맞물리게끔 이렇게 구조를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번 특허의 목적은 HPSP의 기존의 1번 특허 요걸 배경으로 하면서 CMS의 밀폐 구조 요걸 결합시킨 것에 이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중 챔버를 하면서 이제 이런 회전 잠금 링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갖게 한 거고, 자, 다음으로 보면 여기 6번으로 되어 있는 내부 챔버랑 그 5번으로 되어 있는 이제 외부 챔버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제1 걸림 돌기랑 제2 걸림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반도체 기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챔버 쪽으로 낀 다음에 얘를 회전시켜서 이제 체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밀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특허로 청구한 부분은 비금속재로 구성되고 높은 압력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내부 챔버랑, 그리고 금속재로 구성되고 이 내부 챔버의 압력보다 좀 높게 유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높게 유지하게 되는 외부 챔버 두 개의 구성과, 그리고 제1 걸림돌기와 제2 걸림돌기를 구성해서 회전 결합시키게 하는 회전 체결링이라는 구성을 특허로 청구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 ST가 그 1번 특허의 구성이지 내부 챔버, 외부 챔버, 이중 챔버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2번 특허에서 이제 청구하고 있는 이런 회전 걸림돌기와 회전 체결링 이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럼 특허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데 이제 ST의 대응을 보면 무효심판 청구했잖아. 이게 만약에 이런 구성을 전혀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뭐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무효심판 청구할 이유는 사실 없어. 여기서 이제 이 특허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특허는, 이번 특허는 이중 챔버지만 난 단일 챔버예요. 나는 회전 체결링 같은 구성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ST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또 이제 자기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잖아. 이게 아마 자기가 회피 설계한 걸 가지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 같은데, 이걸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구성과 유사한 구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3번 특허인데, 3번 특허는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중 챔버 구성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 기판 처리용 냉각 장치라고 돼 있고, 구성도 펜필터 유닛, 순환 덕트, 냉각기, 공기 유입구 뭐 이런 구성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ST가 이렇게 뭐 냉각 장치를 동일하게 구성을 했다고 하면 이제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특허 침해가 되지 않겠지? 근데 ST 대응한 걸 보면 아마 이 특허는 뭐 비침해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뭐 무효심판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기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이 지금 특허에서 청구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를 한 것 같아. 그리고 4번 특허인데, 4번 특허는 외부 챔버와 내부 챔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긴 해. 그런데 이게 이 이중 챔버 구조 자체적인 어떤 특허는 아니고, 여기에 온도를 조절하는 수단, 가스 조절하는 수단, 제어 수단, 이제 열 처리 온도를 제어하는 뭐 수단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라인 검출 센서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만약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감지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구성을 청구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ST가 4번 특허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이중 챔버 구성이랑 온도 조절 수단, 가스 조절 수단, 제어 수단, 열 처리 온도 제어하는 수단, 라인 검출하는 센서 수단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면 이제 특허 침해가 될 수가 있고, ST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비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다음으로 이제 ST 특허를 가져온 건데, 특허의 내용이라고 해서 이 ST가 이 기술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ST가 이 특허의 내용대로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뭐 관련 없는 내용을 하진 않을 테니까 어떤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했는지를 일단 볼 거야. 예를 들어 이제 고압 수소를 이용해서 열 처리하는 그런 챔버 구성에 대해서 특허 출원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부에 닫히고 있는 도어랑 이제 외부에 있는 도어가 있지.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이게 아마 내부 첨보랑 대응되는 구성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내부 챔버에 있는 구성이 여기 안쪽에, 그러니까 밑에 받침대에 보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그 도어, 이거랑 맞물리게 되겠지? 그리고, 좀 더 큰 도어, 이제 외부 도어인 것 같은데, 외부 챔버 도어도 그 아래쪽에서 보면 이렇게 그 걸림 돌기에 끼워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회전해서 결합하는 방식인 것 같아. 다만 이제 이 도면만 가지고는 이 내부 챔버 외에 이 바깥에도 이렇게 이 부분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이 내부 챔버만 존재하는지, 이거는 이 특허 내용만 가지고는 좀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 상태라고 하면 이제 내부 챔버랑 외부 챔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1번 특허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걸린 돌기가 형성돼 가지고 밑에 회전 결합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특허 내용대로 돼 있다고 하면 이제 2번 특허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자, 이제 HPSP가 어떤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지 봤잖아. 그리고 이제 ST가 추론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 그리고 또 이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얘기인데, HPSP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특허 침해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ST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그 기술이 무엇인지 이거를 자기가 특정할 책임이 있어.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원래는 원고의 책임이야. 그래서 HPSP가 이걸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소송은 원래 지게 되는 거야. 특허 침해 소송을 하다 보면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다 알 수가 있잖아. 근데 ST는 이 기술을 공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기가 이거 지금 하이닉스랑 얘기하고 있는 단계고 이걸 대놓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진 않단 말이야. 자기네 중요한 장비니까. 그래서 비공개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술인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2019년에 도입된 규정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거야. 특허권자가 만약에 피고한테 이런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피고는 단순히 난 이거 기술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전에 특허 출원된 내용이 있잖아. HPSP가 만약에 지금 이 특허 출원한 내용에 대해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냐, 이 기술은 이제 우리 1번 특허, 2번 특허의 침해다 주장을 하게 되면은 EST는 단순히 나 이거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부정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특정을 해야 돼. 만약에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HPSP가 주장하는 이 그 ST가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정이 돼 버려. ST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다만 이제 이걸 공개할 때 만약에 이걸 공개하게 되면 자기네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잖아.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고 뭐 이제 판사실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 유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이제 이 자기네들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공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결국에는 그 1번 특허 관련해가지고 내부 챔버랑 외부 챔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1번 특허에다 더해서 그 걸림돌기랑 이제 회전 체결링을 이제 ST 실시 기술에서 갖추고 있느냐, 요게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1, 2번 특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걸, 그러니까 이중 챔버도 아니고 단일 챔버로 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 무효심판 같은 거 청구하지 않고 그냥 그 소송 내에서 이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런데 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는 거 봐서는 이걸 그냥 침해가 아닌데 감정적으로 무효심판 청구했을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 이런 경우는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특허인데 이번 특허도 이제 무효심판이랑 회피 설계 3건을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 ST 측에서 이 소송에서 져서 만약에 침해 금지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장비를 계속 뭐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했던 회피 설계안에 대해서 이 3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실시했을 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제 실시하게 되면 문제는 없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준비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결론이 언제 나? 응? 결론이 언제 나? 결론은 아직 멀었어. 2024년인가? 2024년은 아니고 아마 뭐 많이 길어질 것 같아. 적어도 지금 특허 4건을 청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특허 침해 하나를 한다고 해도 보통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이렇게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또 요즘에 그 지식재산권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아마 사건이 많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4건을 다 심리하고 하려면 이제 관련 이제 그 개별적인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과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중간에 좀 합의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HPSP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STY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침해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